그러면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딥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모듈이 좀 있는 걸로 봤거든요. 네. 그 모듈을 하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1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만 진행을 했었어요. 따로 자료를 가져와서 그 자료를 설명하는 그런 게 이제 강의의 주 내용이었고요. 세미나나 튜토리얼 뭐 그런 거는 그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어 뭐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가적인 거를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스터디 스킬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하고 강의 시간 때 렉처링 할 때는 아카데믹 널리지를 좀 탑재를 하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아하. 그러면 2학년으로 올라와서는 수업이 어떻게 됐어요?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죠. 아, 아직까지도 몇 개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는 있어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렉처링이 맞나요? 아, 네. 렉처가 제일 많고 튜토리얼 진짜 손에 꼽고요. 그 뭐 세미나도 거의 못 봤어요. 튜토리얼이랑 세미나의 차이가 뭐예요? 경험을 제대로 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학교 안 나갔어요? 제가 학교를 안 나가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왜요? 아, 제가 아팠다든지 되게. 아, 아니면은 제가 그 대외 활동도 가끔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그렇구나. 그런 일이 아쉽게도 좀 있었습니다. 발생이 되죠, 아무래도. 네. 대부분의 지식적인 부분은 렉처링에서 걷고, 네. 대외 활동을 통해서는 커리어를 좀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세미나나 튜토리얼 같은 건 살짝 스킵해도 되는. 아, 물론 도움은 됩니다. 참가를 하면 도움은 되는데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죠? 아무래도. 네.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좀 듣고 싶은데, 리즈 대학교가 시공과학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난이도를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학생들이. 내가 가기 전에 어떤 걸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수준일까? 뭐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1학년은 성적에 아예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유급 조건이 이게 40% 미만인데 그 조건만 넘기면 전체 성적표에는 기재가 안 돼요. 기업에서도 1학년 성적은 안 보고. 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좀 쉬웠어요. 고등학교 파운데이션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던 것만 해도 뭔가 그 지식만 가지고도 뭔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2학년 수준은? 확연히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몇몇 수업들은 식사과정인 학생들이랑 같이 들어요. 그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요. 1학년 때는 거의 그냥 너무 쉽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다가 네. 2학년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게 만들 것 같은데. 저는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한두 달 좀 지나서 깨달았는데 2학년 때는 푸드 애널리시스라는 모듈이 있었는데 어떤 그 식품에 있는 그 영양소를 일일이 다 분석하는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했는데 그 과정이 진짜 하나하나 다 자세해요. 한 번에 실험이 끝나지 않아요. 두세 번은 계속 나가야 돼요. 실험을 하려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많이 복잡해져요, 생각보다. 아, 이게 한 번에만 하면 이게 우연의 값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도출된 값인지 모르니까 그걸 반복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 네. 그것도 있고 실험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2주에 한 번씩은 거의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이거예요? 골고루 어렵다고 해야 되나? 뭐가 더 특별히 더 어렵다라고 꼽을 수가 없다. 네, 비슷비슷하게 어렵고 제가 생물을 못하는데 이유가 암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공부했을 때는 한 학기에 4가지 모듈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 학기에 6개, 7개 모듈을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다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이 분산돼가지고 많이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타임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리즈 대학교의 푸드사이언스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춘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입학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은 조금 쉽다고 했으니까 2학년은 좀 많이 어렵다고 했고, 적어도 2학년 때 크게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 지식은 좀 한국에 있을 때 커버하고 오면 좋다라고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 텐데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맞아요. 영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수업 그
듣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 되고 자료도 못 읽고 과제도 못 풀고요. 그냥 다 안 돼요. 모든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어를 무조건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어떻게 영어를 하면 좋을지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래도 식품 과학이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미국 화학책, 영국 화학책 그거 영어로 된 거 원서 읽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도움이 될까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학공학과에서 교과서를 하나 썼었는데 근데 하나도 저의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기회가 되면은 이제 화학이나 생물이나 아니면 과학 용어들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익히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수업을 따라가려면은. 만약에 원서로 과학책을 읽기가 좀 힘드시면은 한국어로 된 책으로라도 익히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영국 대학 입학하기 전에 IELTS를 봤잖아요. 저는 아카데믹 IELTS를 하면서 이제 많은 과학 용어들이나 학문에 대한 용어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IELTS 공부 진짜 강추합니다. 아, 6.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딱 6.0만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아직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러면은 그걸 또 최대한 끌어올리는 걸 더 추천을 하는 거죠. 아, 네. 여기 리즈의 그때 IELTS 점수가 6.5였어요. 근데 사실 영국 학생들이랑 대화하기에도 한계가 있었고,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한계가 있었고, 제가 리스닝을 7점을 받았었는데도.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입력이 잘 안 된다고 할까요? IELTS로 리스닝을 할 때는 차분하고 잘 들리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대화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은 비원어민 학생들을 신경을 써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원어민 학생들 비중이 다수니까, 그리고 동남아 학생들도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들이라든지 필리핀이나 그런 쪽에서 온 학생들은 진짜 영어를 진짜 원어민 수준 잘해요. 강사분들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를 해주지 않으세요. 빠르게 얘기하시고, 자료도 IELTS에서 안 나온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듣다 보면은.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아직 좀 더 있다.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전은 좀 다르더라.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유학 시절에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토플 그때 100점 이상 맞거든요. 근데도 수업을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빨리빨리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스쳐가는데 여기서 자꾸 로딩이 걸리는 막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강사님들이 독일 출신도 계시고 다양한 액센트에 노출되지 않았다 보니까 러시아계 선생님께서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로.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비영국인 뭐 강사나 교수분들 중에 뭐 액센트나 발음 뭐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딱히. 아, 그래요? 네, 좀 다행이다. 다행인데. 말 그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영어를 다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실전에 적응하려니까 어려웠던 것 뿐이었네요, 민수 씨는요.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과학적인 부분에서 식품과학을 2학년 때 좀 잘 보내려면, 아, 내가 이 지식을 여기서 새로 배울 게 아니라 한국에 있었을 때 이 한 번만 하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후회가 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진짜 마음속으로는 진짜 공감을 많이 해요. 그 미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순수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한 이론을 완전히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이론의 일부분, 어떤 이론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게 미리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식품과학 과정을 좀 운영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 닥쳐서 공부하고 이래서 알아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응용과학이다 보니까 영어를 제가 공부하려고 한 것도, 영어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식품 관련된 공부는 어디서 응용될지 몰라요.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뭐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스파게티 면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와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잘 알아듣고 또 공부하고 이러려면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 네, 결국엔 영어가 중요하다. 맞아요. 결국엔 영어가 중요하죠.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좀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2학년부터는 성적이 반영이 되는 과정들일 거 아니에요. 네. 교수님들이 보통 학생들한테 성적을 줄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조별 과제가 가장 많이 배정되는 모듈도 있고 각 모듈마다 다 달라요. 그럼 지금까지 2학년을 지내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았어요? 익셈이 제일 많았어요. 앉아서 시험 보는 거죠, 이렇게.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거 상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와서 그런지 웬만한 시험들은 다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봐요, 온라인으로는? 온라인 시험도 주관식이 아니라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봐요. 너무 쉬운데? 1학년 때는 되게 쉬워요. 예. 근데 2학년 때는 2학년 때는 강의한 내용에서는 진짜 거의 안 나와요. 그 강의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을 따로 뭐 응용한 지식들? 수업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응용 문제가 이제 응용 나오는구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가 기본적인 건 알려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이 참고 문헌을 보고 이 지식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스스로 습득을 하고 응용 문제를 내서 잘 소화를 했는지를 보는 거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교수님이 주신 거 받아가지고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안 통해요, 여기는.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쵸?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극복을 해야 되겠네요. 말 그대로 자습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 학과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를 잘 견딜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에 네. 대해 궁금해. 그럼 교수님이 알려줬어요. 내가 한번 더 알아봐야겠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네.